안녕하세요. 뭐 조금 먹고 안녕하세요. 네, 또 안녕하세요. 맨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옛날에 안녕하세요 그 노래가 있었거든요. 무슨 노래예요? 작가님은 모르지?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요. 네. 아마 20, 30대들은 잘 모르실 거야. 선생님 불러보세요. 묻다가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로봇 아니에요?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 아, 그것도 노래를 안 불러보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는 아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수분이. 안녕하세요. 그분도 늘 웃는 분인데 네. 저 뒤에서 막 춤을 춥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씨. 왜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 장미화 노래. 그게. 네. 어쨌든. 선생님은 지금 돼서 잘 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초년에 잘 되셨었어요? 아, 초년이란 거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10대. 네. 10대나 20대인데 그때 별로였어. 그때는 가정도 힘들고 가정도 막 이런저런 일도 막 있고 그랬는데 20대에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인이 좀 많이 있었죠. 네. 귀인이 있어가지고 쫄딱 망한 게 뭐냐면 24세에 결혼을 했다는 거. 결혼 생활에서 쫄딱 망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9세인가 31살인가 이제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네.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뭐를 받았냐는 거는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돈을 많이 버셨어요. 뭐 네.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탕진한 게 뭐냐면 집을 살려고 돈을 딱 마련해 놓잖아요. 네. 꼭 누가 빌려달래. 그것도 빌려주세요? 그럼 당연히 빌려주지. 그것도 내일 준다 모레 준다 해. 거기서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떨 때는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남편 때문에 막 펄펄 우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거 잡혀갖고 좀 그 호텔을 넘어갔다.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이 되게 컸어요. 네. 제가 30대 초반에는 지금부터 20년이 넘은 일들이잖아. 그래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는 좀 멍청한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돼도 화가 안 나. 네. 그 친구가 믿거나 막 그러지 않아. 제가 화를 낼 때는 야비한 사람들, 네. 야비한 사람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나 남의 말을 그러니까 막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싫어할 뿐이지 돈을 떼먹거나 사기적으로 말고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거나 돈을 빌려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멍청하기도 하지.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 그 물어보는 의도는 뭐예요? 내가 언제 돈을 벌었냐고? 그래도 초반에 못 버셔도 왜 나이 드셔서 돈이 이렇게 잘 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말년복. 말년복인데 초년복, 중년복, 말년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초년복은 37, 네. 30대, 그 다음에 중년은 40대, 그 다음에 말년은 50대 이상씩 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0대 한번 맛을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이라는 게 이제 신의 길로 가면서, 처음에 이제 맛보고, 거의 제가 지금 운이 세 번째 기운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는,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일어설 길이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벌전이라 그럽니다. 벌전을 한번 맞으면 이제 일어날 길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야 되고,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되고,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좀만 하면은 이제부터는 신령님들이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년에 갈수록 젊어지고, 자, 젊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요즘에 40대부터 50대, 60대, 70대까지 이 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옆집이나 앞집이나 이제 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미용 저기에 가갖고 이런 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젊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젊어지는 거 하고 또 그 젊음을 유지해서 내가 돈을 또 이렇게 활력 있게 끌어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돈복이 있으려면은 내가 뭐 치아가 골라야 된다. 치아가 뭐 반듯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주 웃어라. 그 다음에 인사를 잘해라. 살이 찌면 안 된다. 살이 찌면 둔해지니까 이런 것 쪽으로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말년쯤에 내가 한 40대나 요때서부터 운이 사는 사람들은 뭔가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반성하는 의미도 있고 그때 귀인을 만났을 때 그거를 잘 잡은 거죠. 네. 운맞이도 해가면서 조상 천도제도 해가면서 내가 어떠한 길을 쓰고 아주 그냥 이를 악물면서 그 길을 헤쳐서 갔을 때는 말년복이 그리고 초년에 복이 많은 사람과 말년에 복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년복도 있고 중년복도 있고 말년복도 있으면 좋지만 이때마다 내가 이런 것 쪽을 안 놓치고 돈을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령님전에 투자를 한다든가 내가 어떠한 곳에 투자를 근데 제가 믿는 거는 무속인이기 때문에 신령님전에 투자를 당연히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투자를 한 번 할 때 수백 명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그거를 떼어간다. 그래서 말년복이 없는 사람도 말년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문서운도 없고 돈도 못 받고 막 이랬는데 말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50대에 사업판을 벌려놓고 조상님 전에 내가 대우를 한다든가 나의 운을 받는다든가 이러면은 180도 틀려집니다. 운세 자체가. 그래서 말년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초년에 복이 너무 많고 말년복이 없는 사람은 가끔 드물어. 그러니까 자식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내 복도 없고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다시 태어나야 되겠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60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60이 넘어서는 보통 사람들이 지금은 70대까지 내가 뭐를 일들을 하고 내가 젊어질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면 다 젊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눈꺼풀을 올린다든가 뭐 턱을 당긴다든가 요즘에 40대 50대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젊어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제가 말한 자부심,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한다면 구독자 여러분 작가님이 아까 좋은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노년에 늙어갖고 잘 사는 사람은 말년복보다도 행운이죠. 네. 건강으로 해치지 않고 내가 연기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요즘에 오징어 그 찌개인가? 아 오징어 찌개란다. 그게 뭐지? 오징어 찌개. 오징어 구이도 아니고 찌개가 왜 나와? 자,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그 1번. 네. 오일남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완전히 이번에 떴다고요? 네, 이번에도 원래도 배우 연기하셨지만 또 음. 이번에 또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전적으로 주인공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주인공이랑 마찬가지로 저도 하면서 저 할아버지 대따 많이 나온다. 네. 주인공인갑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끝에 가서는 알았지. 네.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주인공인지 몰랐어. 스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슬퍼하면 안 돼. 아, 스포 그래. 스포. 스포하면 네. 안 돼? 네. 이미 다 봤을 건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그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를 거야. 그럼 네. 안 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아까 누구라 그래서 방망래 할머니 여전히 인기가 좋으신가요? 네. 근데 인기가 나날이 좋아지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젊어진다? 왜 젊어지냐면 물론 보수공사를 해서 젊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끼, 네. 이 끼가 발성을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떠한 자기 손녀가 이렇게 자기를 내세워주긴 했지만 그만한 끼는 할머니가 내놓은 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끼는 언젠가 죽기 전에 내가 한 번은 뿜고 가야지 되는 게 내 인생살이겠다고 저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는 거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대단히 나는 좋은 기분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또 하나 무슨 얘기 했냐면은 뭐라 그랬죠? 사업을 해도 망하고 또 사업을 해도 망하고 또 사업을 해도 엄청 망하고 망했잖아요. 몇십 년. 엄청 그러니까 그게 한 50대 60대까지 망했어요? 네. 그러다가 네. 50대 60대를 넘어서까지 뭐를 해도 안 됐대. 뭐를 해도 안 돼가지고 가정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엉망진창이 됐겠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뭐를 했다고? 치킨을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네. 치킨을 만들었는데 레시피가 너무너무 맛있는 레시피를 아마 이제 이거를 찾아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실패가 있었겠죠? 실패를 거듭거듭해서 성공을 한 거야. 근데 이걸 알려야 되잖아. 그냥 어떻게 알릴 길이 없으니까 1008번? 네, 1008번에서 까였어요. 1008번을 레시피를 찾아다녔는데 찾아달라고 이 레시피를 한 번만 써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1008번을 1010번도 아니고 8번을 그러니까 저는 읽어보니까 108배가 생각납니다. 네. 그래서 1008번을 다 까였대요. 그래갖고 1000몇 번에? 다음 1009번째 때 1009번째에 성공을 한 케이스가 KFC래요.
네. 근데 그래서 나는 KFC가 저렇게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나 그랬더니, 작가님이 그랬죠. 돈이 없어서 늘 흰 옷만 입고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분의 심정은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말하니까 알았지 저조차도 몰랐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막내 할머니도 그렇고, 오일남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KFC 이 사건도 그렇고,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 이 사연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는 노년이 갈수록 이 점점점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60대가 됐다고, 정년이 됐다고, 내가 퇴직했다고, 할 게 없다고 무작정 내가 자영업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어떠한 몇 번 끝에, 100만 번 끝에도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요런 일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힘내시고, 제가 엊그저께 전화 받았는데 내가 80 몇 살인데 왜 내 나이는 얘기 안 해줍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는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80대들도 엄연히 뭔가를 할 수 있고 기운도 있고 젊어질 수 있다는 거. 젊어질 수 있다는 거는 나의 주위가 젊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있고 젊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고 같이 인터넷을 한다거나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이래야지. 나는 늙었으니까 이것도 안 돼. 나는 늙었으니까 이거는 못 해. 이제 이 나이에 뭐를 하겠어. 이렇게 낙심을 하면은 우리 요 박막내 할머니랑 오일남 할아버지나 이 KFC 같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죠. 뭐든지 내가 발견을 했으면 발견하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산신에 가서 내가 뭐를 한다든지 용신에 가서 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음번에 신령님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발전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내심으로 견뎌가지고 그 고비를 내가 맛볼 수가 고지에 다다를 수 있는 기회도 맛볼 수 있는 거지 내가 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고지에 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만약에 3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60대까지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를 거꾸로 돌려서 30대를 돌려놓는다면 절대로 돈 안 빌려줄 것 같고 기가 이렇게 열려있지 않을 것 같고 그때 꼭 집을 살 것 같습니다. 왜냐면 50대, 60대에 분명히 집값이 오른 거를 지금 겪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를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30대에 집 산 걸 저는 놓쳤어요. 집 산 거를 한번 놓치고 다시 또 새들어 사는 이런 게 반복이 됐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그거를 반복하는 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반복하는 실수는 안 하기를 바라겠지만 앞으로 지금 연도수가 갈수록 해가 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노년으로 갈수록 더 이렇게 핫하게 뜨는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모두 나이 드셨다고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만큼 경력이 많고 이 머릿속이 많이 들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같이 일들을 도모하시고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년복이 있다고 해서 막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집안에 가까이 있으면 누가 그분을 알아줍니까? 네. 근데 언젠가 나는 빛이 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열심히 이분도 나이가 들었어도 그 노년의 그 역할이나 이거를 충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서 이렇게 뜰 날도 그래서 쨍하고 해 뜰 날은 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행운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모든 구독자 여러분도 쨍하고 해 뜰 날은 있습니다. 사업에서 망했다고 소주 한 잔 걸치고 죽으시려고 마음 갖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살이는 꼭 있으니까 행운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다시 또 의논하고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편, 2편, 3편, 4편이 다 뭐 비방법, 특급 비방법, 돈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나,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나 이런 거지만 그래도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따라와 준다면 간절하게 빌으면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말은 꿈은 꼭 이루어진다입니다. 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저는 간절하게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든 뛰어가든 굴러가든 이런 길로 굴러가 볼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도 이거를 꼭 지키셔서 이렇게 하시면 돈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말년에 젊어지고 돈을 만질 수 있는 이런 사연이나 이런 걸로 홍두깨 이시안이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신 분들 어르신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마시고요. 같이 도모해서 젊은 사람하고 젊어지면 생각도 젊어진다 이런 게 있으니까 꼭
지켜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저도 60대 한 가운데 지금 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초반에 왔습니다. 언제 또 70대가 될지 모르니까 70대를 대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